오늘 주제 여러분은 미분을 배울 겁니다. 미분이란 봅시다.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혹은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것의 부호,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게 되면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이해하시면 미분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해서 이제 미분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생긴 함수든 그래프를 전혀 모르는, 사실 우리 3참수 그래프 제대로 배운 적 없잖아요, 그죠? 4참수 그래프도, 그리고 또 처음 보는 함수 역시 모르는데 미분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좀 증가하다가 좀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래프를 적당히 대충 그릴 수 있습니다. 그걸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 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결론이 되는 거야. 시작할게요. 자, 뭐 대충 휘어진 곡선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함수에 이름을 붙일게요. fx라고. 이 두 지점을 설정할게요.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가 b라고 합시다. 뭐 x축을 굳이 표현하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는데 표현했습니다. 자, 이 두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커졌네요. y 값이. 당연히 함수 값을 볼 거예요. x 값은 이제 기준인 거고요. 우리는 늘 이 함수의 값을 구분할 거니까 y 값을 보는 거예요. 자, 증가했는데 그 증가를 좀 더 명확히 커졌다 이런 것은 수학이 아니잖아. 얼마큼 커졌는데 뭐 이런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뭐 10만큼 커졌다 하면 아니 한 번 만에 10만 커졌는지 10번 만에 10만 커졌는지 이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 그걸 우리는 뭘 배웠냐면 기울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선분 혹은 이 직선의 기울기인 거 알아요. 그죠? 이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A부터 B까지 평균적으로 변화한 걸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자동차가 제일 쉽지 않을까? 자동차를 다들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도 유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출발해서 학교까지 다들 차 몰고 가잖아요. 근데 학교까지 거리가 뭐 100km예요. 근데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속도가 느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균 속도 시속 100km로 달렸어. 과감하네요. 아침 출근길에. 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또는 우리 키가 맘먹은 대로 일정하게 쑥쑥쑥 자라진 않죠. 그죠? 좀 클 때도 있고 크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쟀을 때 나는 평균 얼만큼으로 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이걸로는 이제 그 상황을 굉장히 이제 러프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걸 아주 섬세하게 파악하는 걸 배울 거예요. 순간적인 걸 다 알아낼 거니까. 자, 그래서 순간으로 다가봅시다. 이때 필요한 게 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서 배운 거죠. 극한을. 자, 극한 사용할 겁니다. 이제 조점 하나 움직여야 하는데 앞쪽 걸 기준으로 삼고 B를 움직이겠습니다. B를. 자, B를 이제 제가 평균 변화를 식은 좀 써놓을게요. X 증가하는 분에 당연히 여기 Y 값이 FA일 테고 여기 Y 값은 FB일 겁니다.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의 정의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거기에다가 극한 개념을 쓰겠다.
리미트 b를 a까지 보내볼 거예요. 그럼 이 사이가 아주 좁은 구간이 됩니다. 순간적이 되겠죠. 네. 보내는데 좀 뭐가 걸리냐면 이 b가 a, b는 보통 그 상수 대신 쓰는 미정계수잖아요. 그래서 b라고 안 쓰고 x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b는 x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식을 좀 이렇게 바꿀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좀 x가 움직이는 느낌이죠? 자, 이게 막 다음합니다. 다음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x가 이 지점에 오게 되면 평균 변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 지점에 오면은 평균 변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막 바로 근처까지 오면 x가 여기까지 왔어요. b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평균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걸 확장시켜서 보여줄게요. 확장시킨 것은 좀 더 진한 정렬의 빨간색으로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그거는 접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게 순간적인 변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 그리고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예요. 여기까지 설명 끝났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이 없어. 기울기가 3이야. 기울기가 10이야. 하면 어떻게 변화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길 바라요. x가 1만큼 커졌을 때 그때 누가 더 키가 빨리 컸을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3이야. 순간 변화율이 10이야.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고 완만한지 느껴지길 바랍니다. 네. 접선의 기울기가 3이야, 10이야. 그게 그 지점에서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순간 변화율 값, 접선 기울기 값, 이걸 미분값이라고 한다. 미분값. 그리고 수학에서 숫자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분값이라는 용어 대신에 미분개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분개수는 그냥 미분값 얘기하는 거야.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좀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x 증가분의 y 증가량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때 얘는 세모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 알파벳에서 델타 있죠. 이게 소문자거든요. 이것의 대문자 버전. 이 델타 이거예요. 그 변화량 이거는 뭐 거리, 디스턴스 또는 차이, 디퍼런스 뭐 그런 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네 변화량을 할 때 D를 갖다 씁니다. 차이, 디퍼가 제일 어울리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그 x 증가를 0으로 보내면 그럼 이제 지금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됐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든 게 지금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죠? y 대신에 fx 써도 되는 거고. 그런데 y하고 x가 어떤 관계인지 조금만 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fx를 써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이 분을 좀 볼까? 델타 x가 어디 계신 분인지. 델타 x가 원래 이 차이였어. 이 차이 x 증가량.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까 p가 움직였으니까 그걸 x로 변수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좀 a와 이 변화량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뭐
3m 지점에서 10m 지점까지 이렇게 갔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3m 지점에서 10m 지점까지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m 지점에서 7m 더 갔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를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 증가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이 x가 이게 a 더하기 델타 x였어요.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뺀 거지. 이게 a만 남은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일 수밖에 없어.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f에다가 x를 집어넣을 건데 x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뒤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쓸 거고요. 네, 여기 x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뭔가 좀 더 fx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식이 된 느낌이에요. 이건 너무 일반적인 식인 거고 내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게 좀 드러난 건데 그런데 획수가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쌍꺼풀이 생긴 것 같은데? 아니야? 자, 이거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수학에서 아주 작은 양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되게 작은 값이고 차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네. 그걸 표현한 값이 뭐가 있냐면은 h가 있어요. h가 보통 수학에서 아주 작은 양수를 표현한 값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대신 h 쓸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자 이제 또 갖다 쓸 거예요. 여기 델타 x에서 h 써서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미분계수 표현법 하나 둘 셋 미분계수 식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셋 fx의 오케이 fx의 a에서의 미분값. 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저 세 가지 표현 다 쓰고요. 미분계수 한 말, 순간 변화의 말, 잡선의 길게 한 말. 이 식도 세 개 다 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F'A, F'A, F'A. A에서의 미분값,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를 A에서의 접선의 길게 이걸 거죠. 어이구, 된 것 같아요. 네, 이걸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네, 미분 첫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양수란 얘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다음 점이 조금이라도 위에 있어야지 순간 변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보다 뒤에가 커지면 그걸 증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순간 기울기가 양수면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에요. 나는 증가 감소를 확인하고 싶구나. 근데 그게 미분값의 부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정말 설명 끝? 이제 이런 것을 잊어버립시다. 내가 이걸 지워도 저 식에서 이 그림이 느껴지면 됩니다. 지우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막 이렇게 x가 이렇게 막 다가오고 이 증가량이 없어지고 이렇게 막 느껴지시면 되는 거야. 자, 느껴보자. A에서의 미분값 식이야. X 기준이니까 X가 A일 때의 미분값이야. 자, 어떤 값이 A로 다가오고 있어. X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근데 Y는 이렇게 변하겠지. 그것의 순간적인 값.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은
H처럼 눈에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A 플러스 H 빼기 A인 거예요. 알겠어요? A에서 H만큼 간 지점에서 네 A까지 그 차이인 H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Y값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A일 때와 아까 A 플러스 H일 때 Y값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 이건 일반화된 거여서 X에다가 뭐 2 넣으면 2일 때 미분값 나오고 3 넣으면 3일 때 미분값이 나오겠죠. 이건 A일 때 미분값만 얘기하는 거고 일반화된 거야. 그래서 이건 미분값, 이건 미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 미분함수 수를 이렇게 얘기한다. 도합수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미분값과 미분함수를 배우는 거야. 미분함수를 왜 도함수라고 하냐? 저게 배운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건데 앞에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원래 함수에서 유도된 함수예요. 유도 함수인데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네, 영어로는 derived function 있어 보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식을 제가 써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A 대신에 X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A 대신에 X 쓰려고 보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죠? 여기서 이제 A 대신에 X 쓰려고 하니까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여기 깔끔한데? 그래서 도함수식은 딱 하나입니다. 미분계수 식은 두 개인데. 알겠어요? 그냥 표현법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걸 X 공식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건 H 공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